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취업 전문가 윤종효입니다. 자, 오늘은 NCS 면접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NCS 면접이라고 해서 총 한 7강 정도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하고는 이제 공기업 NCS 면접이라고 얘기를 해서요. 공기업 NCS 면접이 뭐가 그렇게 다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상 질문들이 몇 가지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로 면접을 보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NCS 기반 면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항상 그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잡코리아에서 어떤 그 조사를 했는데 94.1%의 면접관 경험 직장이 253명을 대상으로 해서 94.1%가 인재를 선별해야 하는 면접관으로서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이 어려울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면접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대부분 일상적이고 대부분 단편적인 대화에다가 인상이라든지 외모, 다른 외부 요소가 영향이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인 판단, 그러니까 항상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주관적인 개입이 뭐 100%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오히려 전통적인 면접에서는 대단히 많이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면접 내용 자체가 조별로 일관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조는 이런 것들을 물어봤고 어떤 조는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통된 질문이라든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직무 관련에 대한 타당성보다는 오히려 인성이나 자소서를 보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주관적인 채점으로 신뢰도가 저하됐습니다. 그런데 NCS 면접이라는 것으로 바뀌면서 직무 관련 역량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정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뭐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었느냐면은 기술직 같은 경우는 거의 실무 면접에서는 전공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사무직 같은 경우는 전공도 물어봤었지만은 비전공자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 관련 내용이라든지 회사 사업 관련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좀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NCS 면접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바뀐 부분이 뭐냐면 회사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 거죠.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원자별 동일 질문을 적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원자별로 5명이 앉아 있으면 5명에게 다 동일한 질문들을 해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무슨 질문? 즉 공통 질문이 존재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면접 진행 및 그 평가 절차를 일정한 체계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척도에 따라서 거기다가 NCS 면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면접관들이 실제로 교육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받도록 돼 있는데 면접 진행에 따라 면접위원 교육 및 실습, 이러한 실습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질문 자체의 난이도는 좀 있다. 기존보다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반드시 이제 회사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왜 그렇다면 회사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룰까요? 이런 겁니다. 대체로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들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 1년차 때 퇴사를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보통 퇴사를 생각해 볼 때가 언제냐면 한 3년 또는 이제 한 4년 차 정도 되면은 자기 생활을 찾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좀 한 3년 차, 그러면 1년 차 때는 왜 퇴사를 안 하느냐?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니까 그런 퇴사에 대한 생각을 할 시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퇴사를 생각하는 시간이 언제냐면은 1년 차 때예요. 왜 1년 차 때일까요? 1년 차 때 대부분 자기하고 잘 안 맞는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 이게 잘 안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공기업을 들어가시거나 또는 취업 구직 활동을 하실 때
취업이 목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취업이 목적인 경우면은 취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은 이게 정말 내 적성 또는 나와 정말 잘 맞는 직업인 것인가를 그때 가서 생각을 하게 돼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1년차 때 나와 맞지 않으면은 오히려 퇴사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여기에서 면접에서 거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그래서 요즘에 퇴사율이 대단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통계 자료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NCS 면접이라는 것으로 바뀌면서 회사에 대한 내용을 대단히 많이 물어보고 회사의 사업에 대한 발전,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서 오히려 준비를 하시는 분들, 공기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이제 원동력이 되는 거죠. 아, 나는 들어가서 이런 사업을 할 거야. 그리고 이런 사업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어.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직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면접, NCS 면접과 관련된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퇴사율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면접에서는 어떤 수준의 질문을 하는 것일까라고 보았을 때 이상한 표가 하나 보일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시면은 직능 수준, 직능 유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건 아마도 여기까지예요. 아마도 여기까지인데 이거는 NCS 사이트 들어가시면은요. NCS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로드맵이라고 있습니다. 나의 직무 로드맵이라고 있는데 요 사이트를 여기를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검색해 보시면은 실제로 내가 어떤 로드맵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시스턴트인데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가 여기 지금 기업 홍보 모니터링 요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시스턴트가 있는데 요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가 보통 인턴 또는 인턴이 이제 어시스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 홍보 모니터링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고 프로 같은 경우가 여기서부터 직원이에요. 여기서부터 직원이고 마스터 그 다음에 디렉터까지 가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직원이 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경영 기획 담당자로서 신규 사업을 기획하고 경영 리스크를 관리하고 사업 환경을 분석하고 예산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직무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공기업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리스크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 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또는 당신은 예산 관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예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묻거나 또는 회계와 관련된 질문을 묻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준이 기본적으로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인성 질문을 해라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인성 질문보다는 이런 질문들로 점철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많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NCS 면접 유형으로서는 경험 면접, 상황 면접, 그 다음에 발표 면접, 그 다음에 토론 면접 이런 식으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대체로 이제 경험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소서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건데 대체로 직업기초 능력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인성 및 태도적 요소를 평가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단 선발하고자 하는 직무 능력이 필요한 과거의 경험을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당신이 정보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당신이 어떤 문서 작성이라든지 PPT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도 대단히 잘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그냥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쓸 때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써 주시다 보면은 사실상 내 경험을 의미 있게 만드는 작업인 거거든요. 자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 경험을 의미 있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이것은 면접까지 무조건 갑니다. 면접까지 무조건 가니까 자소서도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잘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상황 면접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황 면접은 회사와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 공사와 경쟁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조직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경쟁 관계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업 분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 분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공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곳은 인프라 사업에다가 사회복지에다가 그 다음에 뭐 금융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프라 사업, 사회복지, 그 다음에 경제 이쪽으로 조금 많기 때문에 공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유형군에 따라서 공기업 론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고 그 공기업 론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 가능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뒤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분석이 필요한 거죠. 사업 분석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개가 더 있는데 하나는 발표 면접. 우리가 흔히들 PT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PT 면접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할 때 PT 면접 어떻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PT 면접 같은 경우는 뭐 이젤 패드 면접은 많이 없어졌고요. 이젤 패드 면접은 많이 없어졌고 어떤 면접들이 지금 있느냐면은 PPT를 만들어서 미리 제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PPT를 만들어서 미리 회사에다 제출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서 그걸 PT 면접을 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자리에서 20분에서 30분을 주고 PPT를 만들라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주고 PPT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PPT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발표 면접에서는 여러 가지의 유형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공사가 어떤 경쟁력을 가졌으면 하는가 이런 것들도 되는 거고요. 면접, PT 면접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와 플러스 회사 분석 요것이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외에도 PT 면접 같은 경우는 합숙 면접에서도 조들끼리 모아놓고 그 조에서 발표를 하는 그런 PT 면접들도 있는데 그때는 PT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의 역할 이런 것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마지막에 제가 합숙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다양한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고 한번 이걸 보셨다면 끝까지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토론 면접입니다.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제시한 토의 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원자 역량은 물론 상호 능력을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토론입니다. 토론인데 바뀐 거죠. 어떤 식으로 바뀌었느냐면 질문 자체들이 토론보다는 토의에 가깝게 바뀌었습니다. 토론과 토의는 달라요. 토론은 뭐냐 하면은 끝이 안 나도 돼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주장을 얘기를 해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쭉 모으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토의의 형태는 다릅니다. 각자의 주장을 하되 이 각자의 주장들이 수렴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는 토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질문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박씨, 김씨, 양씨가 인턴 사원으로 뽑혔다. 부서는 전략기획팀, 인재확보팀, 홍보팀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토론하시오. 토의에 가까운 거죠. 말로는 토론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토의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를 내야 된다? 결론을 여러분들이 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